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법칙. 심리학 법칙 1. 살아가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심리학. 당신이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들러는 열등감이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했다. 만약 당신이 취직이나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들러의 심리학을 통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변명으로부터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부터 도망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의 자녀가 교사의 폭력을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까지도 같은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떨까? 혹시 폭력교사를 이유로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들러는 이처럼 인생의 문제에서 도망칠 때 작용하는 심리를 열등 콤플렉스라고 불렀다. 열등감 자체는 모두에게 존재하지만 열등 콤플렉스는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게 뒤틀린 상황을 의미한다. 앞선 사례로 이야기하자면 교사에게 폭력을 당한 자체는 지워버릴 수 없다. 과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원인 사고는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 마음의 문제는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복잡하며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매몰되면 마음이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찾는 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들러는 미래에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과 목적을 중요시했다. 살아가는 의미는 자신이 생각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원리의 기반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동료로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다. 공동체 의식은 집단과 커뮤니티 상호 간의 유대감에 가까운 개념이다. 공동체 의식이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으로 이론화했으며 이것을 요약하면 개인 심리학의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와 같다. 1.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2. 원인이 아니라 목적에 집중한다. 3. 성격이 아니라 생활 방식을 바꾸자. 이 세 가지 관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은 쉬워도 실천은 어려운 것이지만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는 습관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심리학 법칙 2.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정말일까? 심리학에서 행복감이라는 연구 테마가 등장한 것이 2000년대 이후라고 이야기하면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행복감은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의 대상이 됐다. 특히 지속적인 행복감은 사고력과 끈기를 강하게 만든다. 긍정심리학자의 창시자라 불리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셀리그먼은 불안과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탁월성을 목표로 하는 심리학인 행복 우위성을 주장했다. 과거 30년간 심리학의 연구 문헌을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부정적인 주제였다고 한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연구들을 시정하고자 한 것이 바로 긍정심리학이다. 특히 일상적인 행복감을 웰빙이라고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시점을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면 그 후에 행복이 온다고 생각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남부럽지 않은 결혼을 한다면 그 후에는 행복하게 될 것이란 생각인데 행복 우위의 일 시점에서는 이러한 것이 환상이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 시점은 행복은 기술이기 때문에 두뇌와 신체를 단련하게 되면 행복감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이미 마인드풀리스에서 증명됐다. 마인드풀리스는 명상과 호흡을 조합한 제3세대 심리치료법이라 일컬어지며 심신의 건강과 행복을 높이는 등 자기 제어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새 차를 사서 친구에게 자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에서 더 고급 차를 구했다면 어떨까? 이런 물질적 형태의 행복감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행복은 쫓으면 쫓을수록 멀어진다. 즉, 행복이란 무엇인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자신의 행복감으로서 맹목적으로 추구한다면 불행해진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5가지 지속적 행복감의 원칙이다. 이 5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속적 행복감을 판단해 보도록 하자. 웰빙의 5가지 요소. P. 포지티브 이모션, 긍정적인 감정. 낙관과 희망의 감정. E. engagement, 몰입. 동료와의 유대감과 조직과의 일체화. R. relationships, 관계성. 인간관계의 좋은 점. M. meaning, 의미, 의의. 인생과 생활 전체의 의미와 의의. A. achievement, 달성. 일과 관심사의 성과 달성. 이러한 행복감의 사이클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알 기회가 될 것이다. 심리법칙 3. 건망증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깜빡 잊고 지하철에 우산을 놓고 내렸다. 이런 경험은 누구라도 종종 있을 것이다. 또 회사 회의 시간에 실패를 반성하자거나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버렸는가에 대한 사안들을 의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반성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실패의 인식 방법을 생각해 보자.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에 모순되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퇴사하여 직함이 없어지면 지금까지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직함이 존경받았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각 상태를 성찰 사고라고 부른다. 이 성찰 사고는 메타인지를 실천하는 상황에서 중요하다.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사고하고 있는 상태를 모니터하는 것으로 사고를 사고한다고 하는 조감적인 시점에서 깨닫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 시험지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하고 어떤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 할지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하다. 처음 시점에서 시험지를 훑어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성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번째는 메타인지적인 지식과 스킬을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시험을 예로 말하자면 문제의 지문을 단서로 해서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는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는다. 이것은 만약 뭐뭐인 경우는 뭐뭐 한다고 하는 추상적인 자기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쌓으면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며 더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시험 공부를 할 때 참고서나 지침서를 읽으며 공부하는 것도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는 일이 된다. 메타인지는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한 발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인식을 말한다. 메타는 상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위치하여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망증을 막기 위해서는 메타인지의 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습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는 필요한 상황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 깨닫더라도 적절한 인식의 지식이 없으면 효과적인 노하우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하철 안에서 우산을 잃어버리는 문제는 지하철을 나오는 순간 우산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기억의 문제다. 여기서 지하철에 탄 이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중에 반복해서 상기하거나 처음부터 우산을 손에 들고 있다면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이 된다. 즉,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메타인지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뇌 트레이닝 전용 프로그램으로 단련시키는 것은 안타깝게도 불가능하다. 건망증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억 중에서도 장기 기억의 일종인 전망 기억을 이해해야 한다. 단기 기억인 워킹 메모리는 중요하다. 워킹 메모리, 전망 기억, 장기 기억, 스키마와 같은 움직임으로 상호작용하여 자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망 기억을 조정하는 워킹 메모리가 핵심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반복 연습을 한다고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작업 기억이라고도 불리는데 다룰 수 있는 내용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10개 정도 되는 전화번호 숫자는 몇 초 만에 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하지만 그 용량이 적은 워킹 메모리도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호흡법과 명상에 의해 활성도가 늘어난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건망증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마인드풀리스가 의외로 효과적일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보면 두뇌 트레이닝만이 아니라 심신을 단련하는 요가나 스트레칭도 건망증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